테네시주의 경찰 과잉 진압 사건과 관련한 시위가 미 전역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LA 카운티에서도 시위가 발생해 8개 업소가 기물 파손 등의 피해를 입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미국의 공중보건 비상사태가 오는 5월 3년 만에 종료됩니다. 앞으로 코로나 관련 의료 혜택이 중단되고 복지 혜택도 줄어들 전망입니다. 애틀랜타에서 한 남성이 경찰차를 타고 도주하다 차량이 열차 선로에서 전복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경찰은 열차와 충돌 직전 용의자를 기적적으로 구조했습니다. 연방이민국이 그린카드와 워크퍼밋의 위조 방지 기능을 강화했습니다. 30일부터 새 디자인이 적용된 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주 LA 카운티에 비바람이 예보된 가운데 일부 지역에는 한파주의보가 발령됐고 일부 고속도로가 통제됐습니다. 남녀 모두를 위한 천연 자양강장제 블랙마카와 세계 10대 건강식품 마늘의 알리신이 만나 블랙마카골드 탄생. 전립선 비대증, 골다공증, 생리통, 빈혈 등 성인에게 꼭 필요한 필수 아미노산 비타민이 함유돼 스트레스, 만성피로와 무기력증, 남녀 갱년기 완화 등 효과 만점. 늘 피곤한 당신을 위한 슈퍼 활력 푸드. 남녀 모두 파워업. 지금 10만이 장석훈의 천종산삼에서 만나보세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30일 첫 소식입니다. 오늘 오스틴 국방장관이 서울에서 이종섭 장관과 회동하고 박진 외교장관은 이번 주말 미국에 올 예정인데요. 북핵 공조는 물론이고 미국이 한미일 삼각공조에 힘을 쏟고 있는 상황에서 어떤 논의가 오갈지 주목됩니다. 워싱턴에서 김수진 특파원입니다. 한국과 미국의 국방부 장관이 석 달 만에 오늘 다시 서울에서 만납니다. 미국 국방부는 오스틴 장관이 서울에서 이종섭 장관과 회동한다며 한국 방어에 대한 미국의 철통 같은 약속을 재확인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한미 양국이 확장 억제 실행력 강화를 위해 전략무기 전개와 연합훈련 강화에 합의한 만큼 오늘 회동에서는 이행 방안이 구체적으로 논의될 전망입니다. 오스틴 장관은 윤석열 대통령과도 면담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주말에는 박진 외교장관이 미국 워싱턴 DC를 방문해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과 회담합니다. The secretary has had the opportunity to engage with the foreign minister on a number of occasions in bilateral settings and multilateral settings, and we of course would look forward to any future opportunity to do that as well. 블링컨 장관의 중국 방문을 앞두고 이뤄지는 회동인데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한미일 삼각 공조를 강조하는 상황에서 한국의 역할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또 한미 동맹 70주년을 앞두고 동맹 강화 방안과 이르면 상반기로 예상되는 윤석열 대통령의 방미 일정 등 의제도 논의될지 주목됩니다. 박진 장관은 뉴욕에도 들려 유엔 사무총장과 면담하고 북핵 문제에 회원국이 단합된 대응을 할 수 있도록 유엔의 지지를 당부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워싱턴에서 MBC 뉴스 김수진입니다. 테니시주 멤피스에서 경찰 단속 중 흑인 운전자를 폭행해 숨지게 한 사건과 관련해 폭행 당시의 영상이 공개되면서 지난 주말부터 전국적으로 경찰 개혁을 요구하는 시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사건이 발생한 멤피스를 비롯해 뉴욕과 LA, 샌프란시스코, 보스턴 등 주요 도시에서는 지난 27일 밤부터 다음 날 밤까지 경찰 개혁을 요구하고 폭력을 규탄하는 시위가 열렸습니다. 특히 LA 카운티에서는 일부 집회 참가자들이 경찰 바리케이트를 무너뜨리며 대치를 이어가는가 하면 일부 업소의 유리를 깨는 등 과격 시위를 벌여 8개 업소가 피해를 입고 기물 파손 혐의로 2명이 체포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LAPD는 시위는 그래도 대체적으로 평화롭게 진행됐다고 밝혔습니다. 대학원이 오는 5월 11일 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한 공중보건 비상사태를 종료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비상사태가 종료된 후에는 코로나19 관련 비용은 환자 개인이 부담해야 해 의료 시스템에 많은 변화가 생길 것으로 전망됩니다. 여준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2020년 3월 13일 도널드 트럼프 전 행정부는 코로나19 확산으로 공중보건 비상사태를 선포했습니다. 이후 국가 비상사태는 90일 단위로 지금까지 연장되었습니다. 하지만 기나긴 코로나19 사태가 마침내 막을 내릴 전망입니다.
백악관은 오늘 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해 발령한 미국의 공중보건 비상사태를 오는 5월 11일 종료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비상사태가 선포된 지 3년 만입니다. 앞서 공화당 측은 비상사태의 즉각적인 종료를 요구했지만 백악관은 의료 혼란에 대응하기 위한 시간이 필요하다면서 즉시 중단을 반대하고 5월로 비상사태를 연장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공중보건 비상사태가 종료될 경우 코로나19 검사나 백신 접종, 치료제 등의 무료 의료 혜택들도 동시에 중단되고 개인 부담으로 전환되기 때문입니다. 또 코로나19와 관련한 보험이나 처방, 진료 등 전방위적인 의료체계의 변화와 푸드스탬프 등 복지 프로그램 혜택도 기존보다 줄어들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이에 따라 백악관 측은 비상사태가 종료되는 남은 3달여 동안 의료 시스템의 혼란을 줄이기 위한 정책을 구상할 계획으로 알려졌습니다. 반면 세계보건기구 WHO는 오늘 공중보건 비상사태 해제를 논의한 자리에서 변이 바이러스의 통제되지 않은 현 상황과 중국의 코로나 확산에 대한 우려로 비상사태를 유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MBC 뉴스 여준호입니다. 애틀랜타에서 경찰이 차량을 검문하기 위해 내린 사이 한 남성이 경찰차를 훔쳐 달아나면서 추격전이 벌어지는 아찔한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용의자의 차량은 엄청난 속도로 도주하다 기차 선로에 전복되는데 곧바로 따라오던 경찰이 극적으로 용의자를 구조하는 영상이 공개됐습니다. 이두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With a verbal, all right? Make sure you get those checked out, all right? It's not safe with you. Yeah, it's not safe out here driving with one light or anything. 애틀랜타의 한 경찰이 순찰차에서 내려 교통 단속을 하고 있는 사이 갑자기 한 남성이 나타나 경찰차를 훔쳐 빠르게 도주합니다. Get out of the car! Get! 1410, someone just got in my patrol car. They're going down. 경찰차를 훔친 용의자는 엄청난 속도로 질주하기 시작했고 이후 경찰과 용의자의 대규모 추격전이 벌어졌습니다. 하지만 추격전은 철도 위에서 끝났습니다. 용의자의 차량이 선로 중 하나에 걸려 뒤집힌 겁니다. 동시에 용의자 차량으로 돌진하는 열차가 있었고 그 순간 경찰의 추격전은 구조작전으로 변경됐습니다. 자칫 경찰과 용의자 모두 변을 당할 수 있었던 아찔한 상황이었지만 경찰의 빠른 구조에 용의자의 생명을 구할 수 있었습니다. 사건 용의자인 29살 마이클 파커는 현재 절도와 업무방해, 재산피해 등의 혐의로 훌터 카운티 교도소로 이송됐습니다. 경찰은 차량이 전복될 때 용의자가 경미한 부상을 입었고 구조에 나선 경찰관은 다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이두현입니다. 연방이민국이 영주권자에게 발급하는 그린카드와 고용 허가증인 워크퍼밋의 위조 방지 기능을 강화했습니다. 이민국은 그린카드와 워크퍼밋에 새 디자인을 적용하고 오늘 30일부터 발급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새롭게 적용된 디자인에는 기존보다 정교한 사파와 재질감이 적용되고 보는 각도에 따라 달라지는 색상과 홀로그램 이미지 등의 최신 기능도 포함됐습니다. 이민국은 발급 카드의 위조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 3년에서 5년 주기로 카드 디자인을 바꾸고 있습니다. 한편 기존 발급받은 그린카드와 워크퍼밋은 유효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사용이 가능합니다. LA 카운티 일부 지역에 강한 비바람이 불면서 한파주의보가 발령됐습니다. 국립기상청은 포모나와 산타클라리타 밸리, 랭커스터, 윌슨 지역 등 일부 지역에 한파주의보가 내려졌으며 특히 포모나와 산타클라리타 밸리 지역은 화씨 30도에서 40도까지 떨어지고 LA 카운티 지역의 낮 최고 기온은 60도대로 쌀쌀한 날씨가 이번 주 내내 이어질 것이라고 예보했습니다. 캘리포니아 고속도로 순찰대 CHP는 이번 날씨로 일부 지역의 고속도로가 매우 미끄러워 사고 위험이 높아질 것을 대비해 차량 통제에 나섰다고 밝혔습니다. Definitely make sure you've got plenty of gas. Make sure you've got a safety kit with you. Make sure you've got some blankets, water, snacks, because we can't predict how long it would be shut down for or if we are going to shut it down today. 또한 15번 고속도로와 33번 일부 고속도로에는
23인치가량의 눈이 내릴 수 있어 서행 운전과 안전거리 유지를 당부했습니다. 한편 오늘과 내일 산악 지역에는 눈과 비가 계속 내릴 것으로 예상되며 되도록 산악 지역을 통과하는 도로는 이용하지 말 것을 강조했습니다. 이달 초 글렌데일 2번 프리웨이에서 운전 중이던 테슬라 차량에서 파이프를 들고 내려 다른 차량의 유리를 내리치는 등의 폭력을 가한 이른바 로드레이지 사건의 용의자가 결국 체포됐습니다. 캘리포니아 고속도로 순찰대 CHP는 로드레이지로 상대방 운전자를 위협하고 폭력을 가한 혐의로 30대 남성 나다니엘 월터 레디막을 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용의자는 피해 차량에 설치된 카메라 동영상으로 인해 당시 범행 모습이 공개됐지만 용의자가 타던 차량의 번호판이 부착되어 있지 않아 경찰 검거에 어려움을 겪어왔습니다. 경찰은 용의자가 최소 10건 이상의 로드레이지 혐의를 받고 있다면서 조사가 진행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한편 용의자는 현재 520만 달러에 달하는 보석금이 책정된 채 수감된 상태로 알려졌으며 범행 당시 타고 있던 테슬라 X는 압수 조치됐습니다. 미국의 보험사들이 도난 사고가 급증한 현대와 기아차의 특정 모델들의 보험 제공을 일부 도시에서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CNN에 따르면 미국 최대 자동차 보험회사인 프로그레시브와 스테이트팜이 콜로라도주 덴버와 미주리주 세인트루이스 등 일부 도시에서 절도 방지 기술이 적용되지 않은 현대와 기아차 모델에 대한 보험 제공을 중단했습니다. 프로그레시브는 지난 1년 동안 현대와 기아차의 특정 차량들의 도난율이 3배 이상 증가했고 일부 지역에서는 도난율이 다른 차량에 비해 20배 이상 많았다고 밝혔습니다. 또 도난이 증가한 이유는 2011년에서 2021년 생산된 기아차의 일부 모델과 2016년에서 2021년 생산된 특정 현대차 모델이 대부분 금속 열쇠를 사용하고 도난 방지 장치인 엔진 이모빌라이저가 없기 때문이라고 전했습니다. 이로 인해 보험회사들은 일부 지역에서 해당 차량들의 보험료를 인상했으며 특정 모델들에 대해서는 보험 판매를 제한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현대차와 기아는 차주들에게 핸들 잠금 장치나 도난 방지 보안 키트 등을 제공하며 방안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아칸소주 콜롬비아 카운티 교도소에서 수감자들이 탈옥해 경보가 발령됐습니다. 콜롬비아 카운티에 따르면 오늘 새벽 1시 22분쯤 살인 용의자 1명을 포함해 교도소에 수감 중이던 4명의 수감자가 무장한 채 2대의 차량을 타고 도주했다고 밝혔습니다. 탈옥범들은 보안 검문을 하던 교도관들에게 수갑을 채운 뒤 폭행을 가하며 공격했고 현장에서 교도관들이 가지고 있던 자동차 열쇠를 빼앗아 2대의 차량을 타고 탈옥했습니다. 경찰은 이들이 탈옥 당시 무장한 채 달아났고 살인과 총기, 마약, 테러 등의 혐의를 받고 있어 위험하다며 목격할 경우 접근하지 말 것을 당부했습니다. 한편 경찰은 조금 전 탈옥범 3명을 체포하고 도주 차량 2대를 회수했다고 밝혔지만 아직 또 다른 1명을 추격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테네시주의 한 가정집에서 큰 불이 일어나 일가족이 숨지는 참사가 발생했습니다. 테네시주 경찰국은 어제 유니언 카운티의 한 주택에서 불이 나 집 안에 있던 성인 남성 1명과 4명의 청소년이 숨졌다고 밝혔습니다. 숨진 남성은 10대 청소년 4명의 할아버지인 것으로 확인됐으며 당시 아이들의 어머니는 외출 중이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소방국과 경찰은 현재 주택에서 불이 났을 당시 화재를 목격한 주민들의 진술 등을 토대로 정확한 원인을 조사 중입니다. 탈북민들이 직접 탈북 과정과 북한 이야기를 음악으로 들려주는 힐링 콘서트가 미국에서 개최됩니다. 글로벌 선진학교 GVCS는 지난 22일부터 다음 달 19일까지 LA와 시카고, 버지니아, 뉴욕 등 미 전역에서 탈북 자매 4명의 탈북 과정과 북한 이야기를 음악과 토크로 담은 순회 힐링 콘서트를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음악을 통해 삶의 이야기를 재조명하고 극복하는 시간이 됐다며 한인들에게 희망이 전달되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두 번 묵성 3번 탈북을 하면서
손가락 한마디가 끊겨나가지 않고 이렇게 이 자리에 서 있을까라는 그 감동이 저에게 너무 감사합니다. 또 오는 7월 과테말라에서는 천여 명의 현직 교사를 초대해 교육 연수와 의료 봉사, 문화 공연 등을 진행하는 2023년 라틴 아메리카 교육 설명회도 이어진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글로벌 선진학교는 메릴랜드주와 대한민국 문경, 음성, 세종시 등에 설립된 국제화 기독교 학교로 알려져 있습니다. 파키스탄에서 경찰을 노린 자폭 테러가 발생해 최소 59명이 숨지고 150여 명이 다쳤습니다. 파키스탄 탈레반이 배후를 자처했다는 외신 보도도 나왔습니다. 김상훈 기자입니다. 파키스탄 페샤와르의 한 이슬람 사원 앞, 무장한 군인들이 사원 앞을 지키고 경찰과 의료진들이 분주하게 움직입니다. 소형 트럭 위에는 제대로 수습되지 않은 시신들이 보이고 부상자들은 들것에 실려 나옵니다. 현지 시간으로 30일, 괴한이 예배가 진행되던 사원 안에 들어가 폭탄을 터뜨렸습니다. 자폭 공격으로 최소 59명이 숨지고 150여 명이 다친 것으로 집계됐는데 사상자는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습니다. 테러가 발생한 사원은 경찰 단지 내부에 있어 희생자 대부분이 경찰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시 사원 안엔 300명 넘는 사람들이 기도 중이었는데 폭발로 인해 건물 일부가 무너지면서 사람들이 잔해에 깔렸다고 현지 경찰은 전했습니다. मक्किनीसा डिमाल्ट शिवेदा यानी बिल्डिंग पुलिस शिवेदे बाकी के ढेर जख्मियान यानी नमाज गुजारो समगीर दी को तादाद पता नहीं लगी सर. 셰바즈 사리프 총리는 성명을 내고 이번 공격을 강력하게 비난하며 배후 세력에 엄중히 대응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테러 이후 파키스탄 탈레반이 이번 공격에 배후를 자처했다고 AP통신은 보도했습니다. 파키스탄 탈레반은 지난해 11월 정부와 휴전을 중단한 이후 테러 공세를 이어가고 있고 파키스탄 정부 전복과 이슬람 율법에 따른 국가 건설을 목표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이들은 지난달 23일에도 수도 이슬람아바드에서 자폭 테러를 벌여 경찰관 1명을 숨지게 했고 지난해 11월에도 남서부 퀘타에서 경찰차를 노린 테러를 벌여 3명이 숨지고 28명이 다쳤습니다. MBC 뉴스 김상훈입니다. 고 윤정희 배우의 장례식이 현지 시간으로 어제 파리 근교의 한 성당에서 열렸습니다. 배우자인 피아니스트 백건우 씨와 유작인 시를 연출한 이창동 감독 등이 참석해 고인의 마지막 길을 함께했습니다. 파리에서 조명아 특파원입니다. 파리 근교 뱅센의 노트르담 성당. 배우 고 윤정희 씨의 장례 미사가 열렸습니다. 윤 씨가 잠들어 있는 목관이 화장을 위해 성당 밖으로 천천히 옮겨지고 배우자 피아니스트 백건우 씨와 딸 진희 씨 등 가족과 지인들이 그 뒤를 따라 걸어갑니다. 평생을 함께했던 아내의 마지막 모습에 백 씨는 끝내 참았던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배우 윤정희 씨의 장례식은 가족과 지인 60여 명이 모인 가운데 파리 근교의 한 성당에서 열렸습니다. 고인의 유작이 된 영화 시의 이창동 감독은 장례식을 위해 지난 28일 파리에 입국했습니다. 대한민국 영화인을 대표해 이 자리에 참석했다고 밝힌 이 감독은 윤 씨에 대해 평생 영화를 사랑했고 평생 배우로서 정체성을 가지고 사셨던 말 그대로 내면의 예술가라고 추억했습니다. 정말로 영화를 함께 할 수 있어서 행복하고 영광스러웠고 한국 영화사에 그야말로 특별한 위치에 계실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윤 씨의 유해는 화장된 뒤 반평생을 거주했던 방센 지역의 공동묘지에 안장됐습니다. 장례 미사에는 딸 진희 씨와 성년 후견인 소송을 벌였던 막내 동생 손미연 씨도 참석했지만 백건우 씨 등과 대화를 나누진 않았습니다. 한국 시간으로 같은 날 오전 6시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성당에서도 국내에 거주하는 고인 유족 일부의 뜻에 따라 위령 미사가 열렸습니다. 파리에서 MBC 뉴스 조명아입니다. 원기 보충이 필요할 때 복용했던 황제들의 보약은 바로 공진단입니다. 여기에 혈액을 맑게 하고 막힌 길을 뚫어 오장육부를 건강하게 돕는 침향을 더해서 침향 공진단을 만들었습니다. 침향은 오래전부터 임금들의 기력 회복제로 사용되었죠. 10만이 정석군의 천종산삼에서 따라올 수 없는 명품.
천종산삼 침향 공진단을 만들었습니다. 한 알에서 느껴지는 명품의 기운을 느껴보세요. 한일 외교국장이 서울에서 만나 강제 동원에 대해 협의했습니다. 한국 기업이 우선 배상하더라도 나중에 일본 측이 갚게 하는 구상권을 남길지 또 일본의 사과 수준을 놓고는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서혜연 기자입니다. 강제동원 해법 마련을 위한 한일 간 협의. 도쿄에서 만난 지 2주 만에 이번엔 일본 외무성 국장이 서울로 왔는데 질문에 답하지 않고 곧장 회담장에 들어갔습니다. アメリカの協調とどういう協議が行われるんですか。誠意のある法に関してもお話しされるんですか。 3시간 넘게 장시간 협의가 진행됐지만 입장 차이는 좁혀지지 않았습니다. 저와 후나코시 국장은 강제징용 문제를 비롯한 현안 및 상호 관심사에 대해서 논의하였습니다. 우리 외교부는 한국 기업이 우선 배상해도 나중에 일본 측에 배상금을 요구할 수 있는 구상권은 남는 점을 일본 측에 전한 걸로 보입니다. 또 일본 기업의 직접 사죄나 일본 정부가 통절한 반성 등 과거 담화를 계승하는 게 중요하다는 점을 전달했습니다. 하지만 견해차는 여전했다는 설명이어서 일본은 우선 구상권을 포기하라고 고집한 것으로 보입니다. 또 과거 담화를 계승하는 사과도 총리나 관방장관 등 누가 할지를 두고도 입장이 갈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강제동원 피해자 지원 단체들은 외교부 앞에서 집회를 열고 구상권 포기는 있을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외교부는 공개 토론회를 다시 열지는 않겠지만 피해 유족들을 만나 의견을 더 들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한일 정상회담, 즉 셔틀 외교를 이를 시일 내에 복원하고 수출 규제 문제 등도 푼다는 목표도 정부 내에 여전해 해법 발표가 장시간 늦춰지진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서혜연입니다. 한국에서는 이제 실내에서도 마스크를 벗을 수 있게 됐는데요. 코로나19로 착용 의무가 도입된 지 27개월 만입니다. 첫날 분위기는 어땠는지 이유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어제 낮 서울의 한 대형마트. 이제 마스크를 벗을 수 있게 됐지만 실제로 안 쓴 사람은 잘 보이지 않습니다. 시민들은 2년 3개월 만에 마스크 의무 해제를 반기면서도 아직은 조심스럽다는 반응입니다. 좀 벗으니까 일단 많이 가슴은 편하고 좀 자유로운 것 같아요. 3년 동안 항상 쓰다 보니까 이제는 익숙해져서 쓰고 나오는 게 더 편한 것 같아요. 네. 화장품 매장을 찾는 손님은 부쩍 늘었습니다. 오랜만에 화장품을 발라보는 것도 가능해졌습니다. 마스크 한참 쓰고 다닐 때는 립 제품엔 관심이 없었다가 이제 벗어도 된다고 하니까 더 신경을 쓰게 되는 것 같아요. 학교 역시 이제는 마스크를 쓰지 않고 갈 수 있지만 등굣길에 마스크를 벗은 학생은 많지 않습니다. 교실에서도 대부분 마스크를 쓰고 수업을 받는 모습이었습니다. 입학 후 줄곧 마스크를 써야 했던 초등학교 저학년 학생들은 마스크를 벗을 수 있다는 걸 즐거워하면서도 어색해했습니다. 좋아요. 그냥 시원해요. 숨쉬기가 편해요. 친구들도 제 얼굴을 많이 보지 못했으니까 그게 부끄러워요. 좋은 부끄러움이었어요. 서울시청 등 관공서에서도 공무원과 민원인 모두 마스크를 쓴 채 업무를 처리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다만 마스크를 쓴 채 운동하는 게 불편했던 헬스장에서는 마스크를 벗고 달리거나 근력 운동을 하는 모습이 눈에 띄었습니다. MBC 뉴스 이유경입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검찰의 추가 소환에 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모욕적이고 부당하다면서도 대선에서 패배했기 때문에 그 대가를 치르겠다고 했습니다. 손하늘 기자입니다. 검찰 출석 이틀 만에 예정에 없던 기자간담회를 자청한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검찰 소환에 응하겠다고 전격 발표했습니다. 대선에서 패배했기 때문에 그 대가를 치르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모욕적이고 부당하지만 패자로서 오라고 하니 또 가겠습니다. 간절하게 저를 재차 소환하고 싶어 하니 또 가겠습니다. 또 오라니 가겠지만 검찰 수사는 정적 제거를 위한 정치 보복 수사라고 한 겁니다.
기소를 정해놓고 하는 소환에 응할 필요가 있냐던 기류에서 출석하기로 선회한 건 우선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할 명분을 주지 않겠다는 전략으로 읽힙니다. 부를 때마다 나온 제1야당 대표를 구속할 요건이나 명분이 있냐는 역공인 겁니다. 혐의에 대한 뚜렷한 증거도 없고 제가 도망을 갈 것도 아니고 주거 부정도 아니고 무슨 증거인멸을 하려야 할 수도 없는 상태인데 뭐 때문에 체포 대상이 된다는 건지. 또 검찰이 향후 국회로 체포 동의안을 보내더라도 민주당이 부결시킬 명분도 쌓겠다는 겁니다. 동시에 탄압받는 야당 대표 이미지를 부각하며 방탄 논란을 돌파하겠다는 의도도 읽힙니다. 다음번엔 의원들에게 출석 현장에 나오지 말라고 당부한 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국민의힘은 핍박받는 민주투사 행세를 그만하라고 쏘아붙였습니다. 부패한 정치인의 추한 궤변을 국민들께서 더 들어서야 되겠습니까? 또 정치 보복이라는 이 대표 주장은 여론 호도에 불과하다며 죄가 없다면 검찰 조사에서 제대로 답하라고 비판했습니다. MBC 뉴스 손아래입니다. 아프리카 동쪽 인도양의 섬나라 마다가스카르에 열대 폭풍이 덮쳐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관련 소식 전해드립니다. 농경지와 주택이 물에 잠겼습니다. 현지 시간 26일 열대 폭풍인 첸네소가 마다가스카르에 상륙하면서 돌풍과 함께 폭우가 쏟아졌는데요. 이번 폭풍으로 최소 30명이 숨지고 20명이 실종됐고요. 8만 9천 명 정도가 피해를 봤습니다. 홍수와 산사태로 다리가 무너지고 도로 곳곳이 끊겼는데요. 일부 지역은 아직도 길이 물에 잠겨 있어서 카누를 타고 이동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얼마 전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테슬라 전기차가 절벽 아래로 추락했지만 탑승자가 모두 무사했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사고 당시 차량을 절벽에서 고의로 추락시켜 가족을 살해하려 한 혐의로 40대 가장 다르메 씨 파텔이 수감됐습니다. 파텔은 살인 미수와 아동학대 혐의로 체포돼 구금됐고요. 검찰은 파텔을 곧 재판에 넘길 예정입니다. 지난 2일 파텔은 아내와 7살 딸, 4살 아들을 차에 태우고 해안도로를 달리다가 76m 절벽 아래로 차량을 일부러 추락시키는 사고를 냈습니다. 하늘의 여왕이라고 불렸던 미국 보잉사의 747 항공기가 53년 만에 은퇴합니다. 지난 1970년 첫 비행을 시작한 보잉 747은 본격적인 장거리 항공 여행에 길을 연 기종인데요. 대한항공을 포함한 전 세계 수많은 항공사가 도입했고 미국 대통령 등 국가 정상들도 애용했습니다. 하지만 더 낮은 비용으로도 승객과 화물을 실어 나를 수 있는 항공기가 등장하면서 보잉 747의 경제성은 점차 떨어졌고요. 이제는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됐습니다. 아이폰과 맥북 등을 판매하는 애플 매장에 10여 명의 무장 괴한이 침입한 겁니다. 괴한들은 창문과 유리 칸막이를 때려 부수고 몇 분 만에 제품을 마구잡이로 싹쓸이한 뒤 대기 중이던 차량 2대를 타고 달아났는데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떼강도 일당과 거리에서 총격전을 벌이기도 했지만 붙잡지는 못했습니다. 최근 칠레에서는 전자제품 판매점을 노린 무장 강도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데요. 은행만큼 보안이 철저하진 않아서 범죄의 표적이 되고 있고요. 검거율이 낮다는 점도 이런 범행을 부추기는 원인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최근 폭우로 홍수와 산사태 등 큰 피해를 입은 뉴질랜드 최대 도시 오클랜드에 또다시 큰 비가 예고됐습니다. 뉴질랜드 기상청이 오클랜드 지역에 또다시 폭우 경보를 발령하고 외출을 삼가라고 당부했는데요. 올 들어 한 달 동안 오클랜드에는 연 강수량의 38%에 이르는 비가 왔고요. 지난 27일 하루 동안 내린 비만 249mm로 역대 최고입니다. 이번 폭우로 홍수와 산사태가 나면서 4명이 사망하거나 실종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 전기차 1위 업체 테슬라가 시작한 가격 인하에 점유율 2위인 포드 자동차도 동참하면서 전기차 가격 인하 경쟁이 본격화하는 양상입니다. 포드 자동차가 전기차 머스탱 마하 2의 가격을 최대 8.8% 내리기로 한 건데요. 모델에 따라서 이전보다 차량 가격이 최대 $5,900, 우리 돈 725만 원 정도 저렴해졌습니다.
머스탱 마하 2는 먼저 가격 인하에 나선 테슬라 모델 Y의 경쟁 차종이라서 이번 포드의 가격 인하는 테슬라를 의식한 조치라는 분석이 나오는데요. 앞서 테슬라는 모델 Y의 가격을 6만 6천 달러에서 5만 3천 달러로 $10,000 이상 내렸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다채롭습니다. 클레버 케어의 플랜도 다양합니다. 코페이 $0, 광범위한 한국인 의료진 네트워크, 최대 $2,500 치과보험 커버리지, 무제한 침술 제공. 저희 메디케어 어드밴티지 플랜은 여러분의 건강과 일상 모두를 고려하기에 필요한 건강관리를 위한 추가 비용 걱정이 없습니다. 클레버 케어, 건강과 문화를 똑똑하게 지키는 헬스 플랜. 지금 전화주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캘리포니아 레몬법과 대형상해 전문 변호사 최민수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위코어의 하이라이트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겠습니다. 오늘의 위코어 하이라이트는 혼다 2019년, 2020년, 2021년에 혼다 애큐라 MDX, 혼다 RDX, 혼다 TLX, 혼다 인사이트, 혼다 어코드 시빅, 혼다 시빅 해치백에 문제가 있습니다. 이 문제는 63만 개 차의 문제를 지금 발표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바로 차에 가스를 넣는데 퓨어 탱크에 문제가 있어갖고 나는 몰라요. 퓨어 탱크에 문제가 있는 걸. 근데 아는 거는 차에 가스를 넣는데도 차가 운전하는 거가 느리는 것 같다. 아니면은 가스를 밟았는데 어셀러레이션이 와야 되는 빨리빨리 안 오고 늦어지는 느낌이다 하는 퓨어 탱크가 지금 펌프가 속에서 페일리어가 있었고 엔진한테 빨리 안 움직이는 위커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차에 가스를 넣는데 가스를 넣어서 체스가 뺑뺑 있는데도 차가 빨리 안 가는 것 같다. 아니면 어셀러레이션이 조금 떨리는 느낌이다. 엔진에서 소리가 나는 것 같다. 아니면은 가스를 넣는데도 다른 데 워닝 시그널가 들어온다. 할 때는 꼭 딜러십에 가가지고 이 위커가 있는 거를 먼저 내 차에 확인을 하고 내 차에 직접 이 위커가 안 들어왔어도 이거 부분에서 수리를 하고 수리 기록을 갖고 레몬법으로 보상을 꼭 받을 수 있는 상황이 됩니다. 여러분이 이 위커 혼다에 있는 열견된 가스 펌프에 문제가 있다 하면은 엔진에도 문제가 될 수가 있고 트랜스미션에도 문제가 될 수 있고 엔진 오일까지도 문제가 연결돼서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워런티가 있는 기간에 꼭 가서 수리를 해야지만 2019년 차례도 지금이라도 안 늦었으니까 빨리 가서 수리를 해야 되고 수리를 한 기록으로 레몬법으로 보상을 100% 받는 경우로 나가야 됩니다. 왜 이 문제를 빨리 가서 수리를 해야 되냐면은 오히려 넣을 때 내가 늦을지 빠르지는 못 느낍니다. 하지만 내가 가스를 밟았고 어셀러레이션이 빨리 안 나간다. 아니면 혼자 떨리는 것 같다 하는 경우에는 사고가 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데 이 사고가 나는 건 어떻게 나냐면은 하이 리스크 액시던트는 내가 가스를 밟을 때 빨리 안 나가니까 대대로 내가 이제 습관으로 더 세게 밟게 되는 경우입니다. 더 세게 밟으면은 갑자기 차가 확 올리면은 차사고가 날 경우가 높기 때문에 꼭 선생님도 이 부분에 63만 중에 있는 혼다 지금 아까 얘기한 차들이면은 곧바로 빨리 가서 수리를 해야 되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의 위코 하이라이트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여러분의 캘리포니아 레몬법과 대형상해 전문 변호사 최민수였습니다. 인터넷과 SNS에서 화제가 된 소식들 알아보는 투데이 와글와글입니다. 한 중국 음식점에서 배달 주문한 탕수육에서 담배꽁초가 나와 온라인이 시끌시끌했는데요. 탕수육을 배달시켰더니 담배가 서비스로 오네라는 제목으로 한 인터넷 게시판에 올라온 사진입니다. 동생이 탕수육을 먹다가 이상한 게 씹혀 뱉었더니 튀긴 담배꽁초였다는 겁니다. 곧장 해당 음식점에 항의하자 음식점 측은 주방에 담배를 피우는 사람이 없다고 답했고요.
전분 안에 섞여서 들어온 것 같다며 책임을 전분 회사에 돌렸는데요. 누리꾼들은 그렇다더라도 반죽할 때 봤어야 한다며 주방 위생을 꼬집었습니다. 중국의 한 주유소, 고가의 수입차 한 대가 기름을 넣고 있는데요. 주유를 끝낸 아르바이트생이 돈을 받으려 손을 내밀자 차 뒷좌석 창문에서 돈이 날아듭니다. 잠시 서 있던 알바생이 쭈그려 앉아 땅에 떨어진 돈을 줍는데요. 차가 떠나자 뒤돌아서 눈물을 훔칩니다. 영상을 본 현지 누리꾼들은 멋지고 비싼 차를 운전한다고 인성까지 멋진 것은 아니라며 분노했는데요. 해당 차량 주인은 현지 한 매체를 통해 친척들이 앞다퉈 돈을 내려다 창밖으로 던지는 부적절한 행동을 했다고 해명했고요. 아르바이트생에게 직접 사과하겠다고 했지만 어딘지 기억이 나지 않아 주유소를 찾고 있다고 말했다네요. 어떤 모습으로 보이나요? 곰을 닮은 것 같죠? 미국 항공우주국 나사와 애리조나대 연구진이 화성 사진 한 장을 공개했습니다. 화성 궤도를 도는 인공위성이 화성 표면을 촬영한 건데요. 곰의 눈처럼 보이는 곳은 분화구 자리고요. 코와 입처럼 보이는 부분은 지형이 무너지면서 생겼다고 합니다. 곰의 얼굴 주름만 2km에 이르고요. 상상력을 자극하는 이런 지형이 화성에서 발견된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닌데요. 사람 얼굴을 닮은 인면암이나 오리 모양의 암석도 발견된 적이 있었습니다. 미국의 한 의류 매장, 마네킹들 사이로 2살배기 아이가 보입니다. 친구라 여긴 걸까요? 어린 마네킹에게 다가가는데요. 꼭 안아주고요. 둘 사이를 가로막던 신발을 주섬주섬 옆으로 옮기더니 가까이 다가가 여러 차례 입맞춤도 합니다. 이를 지켜보던 아빠가 다칠까 봐 딸을 불러봐도 아랑곳하지 않네요. 걱정도 잠시 아빠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투데이 와글와글이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다채롭습니다. 클레버 케어의 플랜도 다양합니다. 코페이 $0, 광범위한 한국인 의료진 네트워크, 최대 $2,500 치과보험 커버리지, 무제한 침술 제공. 저희 메디케어 어드밴티지 플랜은 여러분의 건강과 일상 모두를 고려하기에 필요한 건강관리를 위한 추가 비용 걱정이 없습니다. 클레버 케어, 건강과 문화를 똑똑하게 지키는 헬스 플랜. 지금 전화주세요. 이상으로 1월 30일 월요일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